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의 이부영입니다. 네, 일단 저는 아까 좀 전에 이제 서두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 수업 얘기보다는요, 고등학교 2학년이 우리 학생들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고일 수학보다는 좀 많은 게 달라집니다. 많이 이렇게 달라져서 그 달라지는 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잠깐 제 수업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고요. 자, 일단은 바로 좀 시작을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2학년이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면 공부하는 과목이 는다는 게 가장 큰 좀 학생들이 어려운 지점이에요. 수학도 늘어요. 수학도 이제 수학 1, 수학 2. 일반적으로 이제 미적분, 그러니까 이과 쪽이면 기하를 공부를 할 거고, 문과 쪽 선택을 할 거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할 건데, 목동고 같은 경우는 기하랑 확통을 1년 내내 다 한다라는 이슈가 지금 있어요.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 목동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부하는 과목이 일단 늘었습니다. 그 공부하는 과목이 늘었다라는 게 첫 번째 어떤 특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단원 하나하나도 수학 상하보다는 아시다시피 좀 양이 많아요. 수학 상이랑 수학 1을 비교하면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수학 하보다는 더 많고요. 그래서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내용이 이제 수학 상하랑은 다르게 수학 1부터는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도 좀 충실히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양도 많으니까 문제도 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일단 그런 학습량이 증가하고 각각의 학습 과목들이 넓고 또 내용상으로 깊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능이 연계가 되는 과목이죠. 즉 2학년 때 공부한 내용부터는 수능에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수능에 대한 이슈가 좀 있잖아요. 이번에 공통 과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 또는 기관들에 따라서는 공통은 쉽고 선택이 어렵네, 뭐 이렇게 얘기도 되지만, 그냥 저도 이제 수능을 3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이 시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같이 느낄 수 있는데,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다라는 게 내용상으로 어려웠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거든요. 깊음 때문에, 이게 포인트가 이건가? 포인트가 안 되네요. 네. 이게 넓다라는 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예전 같으면 수학 1이나 수학 2는 내용이 깊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해서, 내용이 깊어서 그런 것들은 개념도 좀 잘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도 필요했다면, 이번에는 학생들한테 생소한 영역의 문제, 그리고 생소한 스타일의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한 친구들은 이거 뭐 평소에 보던 내용은 아니지만 뭐 풀만한데? 하고 풀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쉬웠을 겁니다. 입시기관이나 선생님들이 쉽다고 하는 이유도 동일해요. 선생님들은 전체적인 과목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학생들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2학년 때 공부를 하면 중요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해요. 이따가 중요도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 수학 1, 수학 2가 학습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공부를 해요. 이번에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객관식이 14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4, 15번 중에 14번이 더 높았거든요, 오답률이. 그게 수학 2의 속도 거리 문제였어요. 속도 거리, 도함수의 활용 끝.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를 만들면 방부등식의 활용이나 극대극소나 최대 최소에서 만들지, 속도 거리에서 준킬러를 만드는 경우는 지금까지 수능은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평가원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사소한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과목에서 준킬러를 내버리니까 학생들은 당황하죠. 그거 어떻게 풀지? 하고.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그 단원도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쉽네 하고 푸는 거고요. 즉 깊게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넓게가 문제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3학년 때는 수원, 수투하고 선택 과목 해야 되죠. 정시 과목 1년 내내 해야 되죠. 특히 현역들은 그 사이사이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해야 되죠. 아무래도 인강이나 아니면 고3 커리큘럼은 중요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년 커리큘럼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커리큘럼을 조절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 더 포괄적인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고3들, 올해 고3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수능의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그걸 수능에서 처음으로 보여준 거죠. 짜잔, 우리 앞으로 깊은 것보단 넓게 낼 거야 하고.
그래서 과목이 넓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학년의 중요성이 대비되는 거예요. 3학년 때는 사실 중요도 따라 공부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위주로 공부가 될 텐데, 2학년 때는 사실 내실에만 집중한다면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테마별로, 그 단원별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좀 꼼꼼하게 봐야지만 우리가 내년도 수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그게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필러 문항 등장은 이제 1, 2학년이랑은 조금 달라지는 얘기라서 넣었어요.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15번이나 22번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정복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얘기되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수학 상하는 사실상 킬러가 없습니다. 뭐 킬러가 있다라기보단 케이스 분류가 다양하고 계산이 많은 게 문제가 된다면, 수원 수투는 깊은 내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푸는데 어렵고 또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내용들이 됐었던 거죠. 그게 2학년 수학의 보편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팁을 드릴 건데, 일단은 학습량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넓어졌고 깊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일단은 효율은 필요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1단원부터 13단원을 고른 난이도로 공부하는 건 당연히 시간이 아무렇게나 많고 뭐 한 2년 남았다 생각하면 가능해요. 근데 내신 대비를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중요도를 따라서 일단은 공부를 해주시는 건 맞지만, 그 중요도 사이에서도 중요도 사이에서도 학생들이 빠짐이 없도록 채워줌이 필요해요. 제일 쉬운 건 이렇게 예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만약에 정석으로 공부를 한다. 정석으로 공부하면 1단원부터 14단원까지 같은 비중에 같은 비슷한 문제로 풀게 되잖아요. 물론 꼼꼼하게 공부하는 중학교 친구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내신 대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을 먼저 공부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수능까지 생각을 하고 또 내년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중요도에 다가 더불어서 이제 자주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었던 것들도 채워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방학 때는 전체적인 공부를 해주시고요. 내신 대비 때만 조금 더 중요도 있는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뭐 그래서 꼼꼼하게랑 중요도라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아직은 학생들한테 어려운 건 깊음의 문제예요. 넓음의 문제가 아니라. 넓음의 문제는 참 민망한 말이지만 양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번 수능이 끝났으니까요. 아마 이제 시중에는요. 그러한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은 문제들이 각 출판사마다 쭈르륵 나올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양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역시 우리의 문제는 양이 아니라 저 깊음이라고 하는 거. 킬러를 어떻게 풀 것인가. 내용도 어렵고 누구한테 배웠고 얼마나 배웠는지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 깊음의 문제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수업에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인강이든 현강이든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누구한테 배웠는지가 풀이 방법을 달리 해줄 거니까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확장하는 공부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중 교재보다는 모의고사 위주의 학습이 더 필요해요. 특히 이제 내신이 2학년 때는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모의고사 또는 수능 특강에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시중 교재를 풀리실 때도 물론 풀면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 어떤 책이든 풀리면 도움은 되지만 시중 교재보다는 모의고사 위주로 자의솔이나 뭐 센 기출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풀려주시면 되고, 횟수를 말씀드릴게요. 내신 보기 전까지 기출은 수원도 수투도 3번은 봐줘야 돼요. 3번.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3번 끝내셔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의고사는 한 권의 책을 3번 끝내는 건 비추. 왜냐면 모의고사가 너무 많은데 그걸 선별해서 담은 게 이제 각각의 쉬운 교재다 보니까 내가 이 교재를 3번 봤는데 문제는 여기서 안 다룬 킬러나 준킬러가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다른 교재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교재를 제가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마플 수능기출문제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하나 풀려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 자의수는 이제 많이 풀렸으니까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마플 수능기출문제집이랑 너희들의 기출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평가원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거 한 번 더 풀려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는 센 기출이라고 하는 책, 그게 제일 얇아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처음이나 마지막에 정리하기 좋을 거예요. 그거 또는
기출의 미래라고 EBS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서 풀려주시면 제일 괜찮아요. 물론 그건 이제 정말 양과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한 거고, 세 권만 풀려주시면 괜찮습니다.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기출 문제는 뭐가 됐든 간에 다양하게만 풀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킬러 문항이 등장을 하죠. 킬러는 이제 결국은 정복을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요것만 좀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킬러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면 뭐 이것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얘보다 약한 문제들을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난이도, 뭐 10의 난이도를 가지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6, 7, 5 이전 정도의 난이도를 100문제 푼다고 해서 10의 문제를 깨트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안 풀리는 걸 감안하고라도 계속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점에 있다 왔어요. 저도 이제 계속 책을 좀 보고, 특히 교육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걸 좋아해서 책을 봤는데, 어떤 선생님이 추천사에 이런 걸 쓰셨어요. 수학 선생님인데 킬러 문제 한 문제가 안 풀리셨대요. 강사들도 가끔 안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4시간을 풀었대요. 4시간 동안 답지를 안 보고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4시간 후에 풀었대요. 그러면 이 4시간 동안 이 선생님은 헛공부를 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이 선생님의 실력을 길러준 거예요. 실제로 자기도 나는 이 4시간 동안 수학 실력이 강해졌다고 생각한다 라고 써놨거든요. 킬러는 학생들이 처음 풀 때는 안 풀리는 게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풀리니까 나 공부를 좀 더 하고 와야지 하고 생각해서 한 발 내려가서 그냥 뭐 쉬운 거, 조금 적당한 거 풀고 다시 도전해요. 근데 그렇게 풀리는 킬러가 아니에요. 킬러는 같은 난이도 또는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난이도를 계속 부딪혀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벽밀기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벽을 밀면 당연히 벽은 안 밀립니다. 밀려도 내가 밀리지. 그렇지만 내가 벽을 밀어도 결국 벽은 안 부러지지만, 킬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킬러를 계속 밀어도 킬러가 안 풀려요. 그렇지만 내 힘은 강해져요. 벽을 밀면 나는 벽은 안 밀리지만 내 근력은 강해지듯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벽이 밀리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킬러가 풀린 거예요. 계속 벽을 밀다 보니까 내 힘이 강해지는 것처럼 계속 킬러에 부딪혀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킬러를 풀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킬러는 그렇게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 수업 얘기 잠깐 하겠지만, 제 수업은 거의 모든 수업에서 준킬러랑 킬러만 풉니다. 어차피 기본 문제들은 제 학생들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해줘야 되는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벽을 밀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갖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해주면 이 학생들이 이 벽을 밀어낼 수 있는데, 그러한 핀포인트를 잡아주는 거. 수업이 그런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킬러는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해보면서 벽을 미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등급이랑 1등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 실력이 있으면 시험은 참 잘 볼 수 있어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학교 시험은 모의고사랑 다르게 50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안에 실력으로 킬러를 푸는 건 조금 불편하거든요. 어렵고.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있으면 학교 프린트에 보면 이제 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킬러 문제에 대한 답 또는 상황을 외워두시면 굉장히 유리하고요. 목동고 같은 경우가 그래요. 아니면 이제 학교 기출문제를 한 5개년 정도를 한번 봐주세요. 저도 이제 분석을 해서 넣어주긴 하는데 3개년에서 5개년이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좀 중시하시는 난이도의 킬러들이 있어요. 중시하시는 파트라고 할 수도 있고 중시하는 난이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킬러 문항들이 좀 유사가 보여요. 유사성이. 작년, 재작년만 확인을 하면 거기에 비껴나가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학년이 3개다 보니까 3개년 이상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는 얻어 걸리더라고요. 사실 뭐 적중이라고 하기보다는 얻어 걸리는 게 맞지만, 어쨌건 한 4, 5년 정도의 학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어떤 킬러를 좀 좋아하시는구나, 어떤 스타일의 문제 또는 어떤 교육청이 낸 기출 문제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보여요. 그런 것들까지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실력이랑 시험이 달라요. 실력만 가지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 끝나고 와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풀 수 있었는데 못 풀었다. 풀 수 있었는데 틀렸다 하는 거. 그거는 실력이 부족한 거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시험 운영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아무리 좋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수능 가면 더더욱 그런 현상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실력을 기르는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결과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시험에 강해지는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시험에 강해지는 공부는 사실 딴 게 없어요. 시험 많이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어떤 긴장감, 또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수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그런 환경에만 좀 익숙해져도 실제 시험에서 생각하는 점수보다는 좀 더 잘 나오거든요. 의외로 이제 우리가 실력만 갖고 갔다가 시험에서 뭐 한 문제에서 오래 끌었다든지 또는 뭐 실수를 했는데 거기서 답이 안 나와가지고 계속 당황해서 뒤에 문제에서 뭐 막혔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해요. 수능까지도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평소에 시험에 강해지는 공부를 좀 하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테스트 많이 진행해 주시고 최대한 긴장감을 갖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긴장감을. 그래서 똑같은 시험이라도 집에서 편안하게 50분 자꾸 방 안에서 들어가서 보는 거랑 독서실에서 보는 거랑 학원에 들어가서 다른 애들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 들어가면서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학생들이 학원에서 시험 보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는 뭐 방해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학교 시험은 학교 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보거든요. 그러한 긴장감은 사실 뭐 학교에서 만들어주면 제일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여러 친구들이 동시에 시험 보는 상황. 그래서 제가 집보다는 독서실이 낫고 독서실보다 학원에서 시험 보는 게 낫다고 하는 게 그러한 실전과 같은 긴장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마련해 줘야 우리가 시험에 보러 갔을 때 실전에서도 익숙한 상황이 돼서 풀어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하시면서 시험 운영 연습까지도. 이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말해주세요. 아마 1학년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양정고 같은 경우가 이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랑 중간고사가 전원정답 처리된 문제가 하나씩 있었어요. 15번인가 그럴 건데 문제는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문제를 못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 오류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안 풀리네? 하고 계속 풀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결국 뒤에 있는 거 못 봤는데 까고 나니까 문제 오류라서 전원정답 처리됐어. 그럼 차라리 애초에 그거 버리고 딴 거 풀었으면 걔는 100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건 잘하는 친구들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저는 시험 보러 가기 직전 직보 때 학교 시험 문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안 풀리면 넘어가 라고 꼭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해요. 평소에 운영할 때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즉 시험이 온전하면 좋겠지만 실제 학교 시험도 온전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도 이제 미리 겪어주시면 조금 더 결과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수업 잠깐 얘기할게요. 저 제 수업 얘기할 때마다 사실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이제 또 예비고1 친구나 아니면 3학년 친구 괜찮은데 사실 2학년 어머님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저는 내신부터 수능까지 3년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주 2회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3학년 때는 주 1회 수업으로 바꿔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을 챙기면서 진행을 해요. 그런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봤는데 목동에서 내년이면 8년째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최상위권만 했거든요. 처음부터 하이퍼반에서 지금 7년째 하이퍼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상위 수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상위권을 위한 수업을 하면서 최상위권을 또 만드는 수업을 합니다. 그런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브로셔나 아니면 이제 뭐 어머님들 주위에서 소문을 들어보셨으면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적이 좀 좋았어요. 실적이 좀 좋았고 아마 지금 학년이죠. 이 친구들 지금 여러분들 1학년 친구들 중간고사 때 저희 반 성적이 좀 많이 좋았었어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강서구, 양정구, 대일고, 목동고 그리고 덕원여고 전교 1등이 동시에 저희 반에 있었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은 지금도 계속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는데 한 반에 한 5개 학교의 전교 1등이 한 시기에 1학년 1학기 그것도 중간고사에 저희 반에서 공부했던 건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참 그 친구들한테는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어머님들한테 자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반 친구들 공부 잘한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안내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브로셔를 좀 예쁘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사실 갈 때가 됐습니다. 더 좋은 실적들도 충분히 많이 나왔고 이제 몇 번 썼더니 어머님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집에 하나씩. 그래서 아마 다음번이나 다다음번 설명회에는 이렇게 브로셔를 이제 바꿔서 조금 더 알찬 안내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정규반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학 때 특강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수학 1을 진행을 하고 2월 달에는 기하랑 수학 문풀을 진행을 하는데
시간은 월수금 1시 반에서 5시 반입니다. 그리고 수학원 심화는 이제 수학원, 아까 말씀드린 실전 개념, 그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킬러랑 킬러 문제풀이 합니다. 그리고 기하는 내신 대비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절대평가라서 특정 학교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 부교재에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기하만 하기는 좀 아쉬우니까 그거 하면서 수학원 문제풀이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1월달이랑 2월달에 각각 그런 특강이 진행이 되고요. 수업의 컨셉은 두 특강이나 정규반이나 다 똑같아요. 이부영티처럼 저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교재 이름도 문제 해결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정규반에 다니시면 뭐 아마 특강을 같이 들으실 거고, 정규반의 수업을 지금 안 들고 계시더라도 특강은 한번 보내주시면 그 학생한테 물어보셨을 때 선생님 문제 잘 푸시니 하면 꽤 배워가는 게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해제하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킬러는 어떻게 푸는 건지, 또 뭐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수업이라서요. 한번 보내주시면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제 교재 목록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문제 해결 방법론이 주교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중간고사 때 진행했던 건데, 시험지 모아놓고 이제 하루하루씩 보게 만들어준 책이고, 요건 오답노트 모아놓는 바인더고, 개인별로 오답노트 나눠주거든요. 시험 때. 그래서 보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자랑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아까 적중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진짜 뛰어난 통찰력이 있고 신기가 있어서 이걸 맞췄다라기보다는 이 시험에서 조금 많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강서구인데 강서구가 사실 한 학교를 생각했을 때 제일 학교 시험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우면 학생들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못 풀기도 해요. 시간을 다 못 풀어서 커트라인이 1등급 커트라인 같은 게 많이 낮아지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이것이 올해 중간고사였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였구나. 1학기 기말고사였는데, 이제 어머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시험을 보고 왔는데, 선생님이 같이 공부할 때에서 많이 나왔다. 준킬러랑 킬러에서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학생도 마찬가지. 그걸 제가 써놨는데, 어려운 문제에서, 그리고 또 킬러에서, 그리고 또 이제 과제에서 했던 문제가 많이 겹쳐서 시험을 좀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경향을 공부해서 공부를 하면, 시험에서 조금 더 이제 운이 따를 수 있다. 하다못해 20문제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어려운 문제 2개만 있으면 결국은 18문제만 남들이랑 비슷한 시간에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까지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제 번호가 있어요. 제 번호가 있어서 혹시 수업에 문의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부영이었습니다.